집까지 내놓았습니다. 7년.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본 아내에게 남은 것은 부러진 팔과 우울증 그리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스스로 내놓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불행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대한민국 고령자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연간 관리 비용은 평균 2,220만 원. 평생을 모아둔 우리의 노후자금, 왜 치매라는 병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져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끔찍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 후 5년. 평범했던 한 가장의 노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67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62세에 정년퇴직한 박영수 씨의 손에는 퇴직금 2억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10만 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사는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그는 낡은 자동차를 보며 이만하면 됐다. 이제 아내와 소박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 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아내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망증이 심해진 정도라 여겼습니다. 박영수 씨는 직접 아내의 식사를 챙기고 함께 산책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그는 하루 24시간을 꼼짝없이 아내 곁에 묵히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하루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실제 치매 노인, 주 부양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6시간, 비어있는 5.5시간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설 간병인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한 언론사 추산에 따르면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 평균 부담액은 280만 원. 이는 통계상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인 277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박영수 씨는 퇴직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깨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200만 원 가까운 돈이 간병비로 빠져나가고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니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갔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5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퇴직금이 소진되자 박영수 씨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10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조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당장의 목돈이 급해 일시금으로 중도 해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 세액 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에 달하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 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노후의 마지막 보루마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박영수 씨를 탓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성실하게 살아온 박영수 씨의 노후를 이토록 처참한 파산으로 몰고 간 걸까요? 우리는 그의 실패 속에서 3가지의 치명적인 착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설마 내가 내 가족이 라는 안일함입니다. 치매를 그저 운이 나쁜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고령자 10명 중 1명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치매는 이제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노년의 재난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막연함입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 제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루 9.6시간의 돌봄 현실과 4시간의 지원. 그 거대한 공백은 온전히 가족의 돈과 시간 그리고 눈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집 한 채 있으면 괜찮다. 는 낡은 부동산 신화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당장 오늘 필요한 간병비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끊긴 은퇴자에게 매년 재산세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는 고정 지출을 발생시키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착각의 끝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간병지옥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압박이 극에 달하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12년간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은 무려 173건에 달합니다. 이는 치매 간병이 단순한 가계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영수 씨의 안타까운 실패를 통해 치매 간병의 무서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안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바로 리빙 트러스트, 즉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최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한 은행의 경우 관련 계약이 매년 11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은행과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 신탁에 맡겨둔 자산에서 매달 간병비와 병원비를 지급해달라 고 명확하게 지정해 두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에게 현금을 쥐어주며 나 좀 부탁한다 고 부담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문기관이 약속에 따라 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혹시 모를 재산 분쟁까지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다 는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현명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대다수 은퇴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박영수 씨가 아내의 치매 진단 초기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입 시점인 65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그는 매달 150만 원이 훌쩍 넘는 안정적인 현금을 평생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110만 원과 합치면 매달 260만 원 이상. 이 돈은 사설 간병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며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퇴직금 통장이 바닥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주었을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는 생각보다 내 집으로 나와 내 배우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킨다 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끄시기 전에 나의 간병 안전망을 위해 딱 4가지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최악의 월 지출을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세워둔 노후 계획에 월 250만 원의 고정 간병비 라는 항목을 추가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 연금과 자산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둘째, 잠자는 자산을 깨울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바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전화를 걸어 내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미리 상담받아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한 현금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 돈 이야기가 아닌 시스템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나 아프면 너희가 돌봐줘야 한다 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신탁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고운을 떼 보십시오. 이것은 부담을 주는 대화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넷째, 우리 동네 치매 안심센터가 어디 있는지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십시오. 위급할 때 24시간 환자를 맡길 수 있는 단기 보호센터는 전국에 60여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순간에 거대한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치매 간병은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저 막연한 불안감으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고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나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평생 당신이 땀 흘려 일궈온 노후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